안녕하십니까. 성균관 유교 아카데미 강좌 의성향교에 오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성향교에서 열리는 교양 강좌로 강의 주제는 자연과 함께 숨쉬는 곳 의성 전통마을이 되겠습니다.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금숙입니다. 의성의 대표적 전통마을로는 금성면의 산운마을, 전곡면의 사촌마을, 봉양면의 기미마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통마을은 각기 다른 마을들의 모양만큼이나 마을에서 얻는 교훈과 아이디어가 다양합니다. 특히 미래 설계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보물창고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과 장소의 다양성 때문이겠지요. 예를 들어 옥골마을의 직선 모양이나 한계마을의 좌우 모양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연의 바탕을 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유교와 불교를 합하여 실학사상과 계하기의 계몽사상, 기독교 사상의 근대 이후 서구 사상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었지만 성리학과 풍수지리가 합하여서 질서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전통마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빠져선 안 될 종가와 종손, 종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가란 특정한 혈연 집단에서 대대로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부계 혈통의 정통성이 계승되어 온 집을 의미합니다. 종가라는 개념은 주라나 때의 종법 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종가의 당주를 종손, 그 아내를 종부라 부르는데 종부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종부는 종손과 혼인한 종가의 맏며느리이며 전통사회에서 아내, 남편의 신분과 지위를 따르며 적장자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가게를 잇는 구실을 하며 종가의 봉제사와 방문하는 손님들을 정성껏 접대하는 봉제사 적빈객과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만 종가의 재산 관리나 문중 내의 부조, 부녀자들의 친목과 질서 유지의 구심전 역할을 합니다. 조선 후기가 문중 중심 사회였던 것을 고려하면 종부는 단순 문중 내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 아니라 가족 질서상 부여되는 종부라는 지위를 담당하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즉 종손과 함께 가문을 이끌어갈 책임을 맡는 파트너이지요. 400년 전 실학자 정담 이중하는 이에 대해 연구와 답사를 한 후 매우 구체적으로 쓴 책이 바로 택리지입니다. 여기에는 풍수지리, 경제, 산수, 인심 네 가지로 세분화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인심을 자연환경과 결부시켜 설명함으로써 환경결정론적 입장에서 그리고 촌락입지의 배산임수를 과학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는 점 등은 지리학에서 볼 때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날 살기 좋은 곳 어디일까요? 교통이 편리한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아니면 집값이 비싼 곳, 살기 좋은 곳의 관심 분야는 각각 다르겠지요. 첫 번째로 구름이 감도는 마을 산운마을입니다. 산운마을은 영천이시 집성촌으로 의성군의 대표적 전통 반촌 마을로 손꼽힙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42호인 항록정사와 저무당, 운곡당, 중요민속문화재 소당 등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둥근 표시에 사는 의성군을 대표하는 금성산으로 유문암의 괴석들로 이루어진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긴 산입니다. 이 산에 대한 전설은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선대묘를 쓰면 5대가 발복하고 그때부터 금성산 주변 십리 반경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모 모양 표시의 산은 비봉산입니다. 그래서 금성산을 일명 금악산이라 부르며 이곳을 학과 봉이 논이는 아름다운 마을이라 일컫습니다.
조선 명종 때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학동 이강준이 군이 내량리에서 이곳 산업 마을로 입양하면서 영천이시 감사공파의 파조입니다. 산후는 입양 시조부터 문무를 겸비한 3대에 걸쳐 5명이 대가에 급제하여 대감촌이라 불립니다. 학동 이강준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1592년 강릉 부사를 역임하면서 외구의 침입 때 강군과 의군을 지휘하여 큰 공을 세웠으며 특히 경정은 시를 잘 지어 조선의 이태백이라 불리었고 자암은 청나라의 볼모로 있으면서도 선정을 베풀어 조선의 소문화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군이 내량리 영천이시 광석 제사와 설단을 보시겠습니다. 설단이란 예로부터 묘소가 전하지 못하면 설단하여 제축하는 것이 그 효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선현들의 기록이 전해 내려옵니다. 광석 제사의 건축 배치가 의성군 가읍면 수놀이의 도회와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공자 모양의 지붕 모습입니다. 개경에서 내려온 능성 구시들이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한 곳이 가읍면 수놀이이며 도해는 구해의 호입니다. 도해의 선조 송은 구홍은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 본 비봉산 각도를 달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성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늘을 향한 형상이지요. 옥황상제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금성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놀러 오겠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자연에 심취해서 올라갈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향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산은 어디일까요?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네, 개성 송악산 어머니상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넓은 곳이 고려 만월대 터입니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은 2007년 시작에 2018년 8차 조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금속활자, 기와, 도자기 등 17,900점의 유물을 수습했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금속활자도 천여 년이 지났으면서 정교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연 형상들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설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산원의 건축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66호인 정우당입니다. 운곡당보다 약 100년 후에 건립한 정우당은 현 소유주의 증조부인 죽파 이장섭이 1900년경에 건립하였습니다. 처음 건립할 때보다 조금의 변형이 있지 않나 합니다만 바로 이곳에 머물렀던 분이 애국지사 경산 이태직 선생입니다. 우국 충정의 시 고 동포의 시비가 산원생태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용은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보내는 시입니다. 검은물이 하늘 가득 세월이 흘러가네. 새를 녹인 모진불도 밤 지나면 재가 되리. 언제일까 하늘의 뜻 내의 알려마는 응당이 우리 결에 좋은 시절 맞으리라. 포은선생 선주교와 민충종공 혈중당은 세월 앞뒤 멀고 머나 충의정실 같을지니 만약에 원수놈들 이곳에 와서 보면 살 떨리고 혼은 날고 간담마저 서늘하리. 자, 이제 운곡당입니다. 운곡 이이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은 집으로
1800년대의 건축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 사랑채와 안채의 기본 모형의 그 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채 뒤쪽에는 사당이 보입니다. 통상 사당은 동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운곡당은 서쪽에 있어요. 사랑채에서 항상 사당을 돌본다는 의미로 사랑채에서 보이는 곳에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운곡당의 현판은 후손인 이홍의 글씨입니다. 운곡의 의미는 구름의 골이지만 주자의 호가 운곡거사이기에 아마 운곡 선생이 주자의 학문을 이어받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이곳에 보면은 사랑채에서 안채로 직접 현관에서 보이지 않도록 내외담을 쌓아놨습니다. 내외담만 있으면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다고 앞에 향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향나무의 의미는 집안에 좋은 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또는 밖에 있는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향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향을 꽂고 지내는 의미와 같다고 보겠습니다. 뒤뜰에 보이는 금성산의 정경도 가히 멋있습니다. 일예로 영치산 아래 자리한 성산이시 집성촌인 성주 한계마을 한주정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주 이진상이 조운 헌도제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운곡을 조술하고 태계를 헌장한다. 바로 운곡당처럼 운곡의 학문이 서려 있는 현판이라 보겠습니다. 금성산과 수정산 사이로 가다 보면 용문정과 유초각이 있습니다. 운곡 선생이 학문을 닦던 정자 용문정은 운곡당에서 1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유초각은 운곡 선생의 하사도상을 봉안하기 위해 건립한 영각입니다. 현판은 이용 선생이 직접 쓰셨는데 이분 역시 뛰어난 필체의 소유자로 주사 선생의 수제자 오경석과 친분이 높았다고 합니다. 오경석은 위창 오세창의 부친이지요. 가을의 용문정의 모습은 가히 절경입니다. 용문정의 용문은 금성산 자락 중간을 오르면 이러한 문의 윗부분 사이로 햇살이 닿아 있습니다. 등용문을 아시는지요?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 입신 출세의 관문을 이룹니다. 용문정 뒷 금성산 자락 중간쯤에 이 용문에 바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답안지인데 안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 또는 채점지를 시건이라고 합니다. 시험 종류에 따라 제술시건, 강서시건, 사자시건, 여거시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시험 점수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개 붉은 글씨로 기록합니다. 등급은 9등 내지 12등급이 있으며 1지 상중하, 2지 상중하, 3지 상중하, 자상, 자중, 자하, 갱, 불 등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범 답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오고는 왕이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2번은 시험 문제입니다. 3번은 시험 점수입니다. 상상, 상중, 상하. 지금 이 답안지는 상하를 받았죠. 4번은 복미라고
신원 정보를 감추기 위해 봉인한 것입니다. 5번은 상을 하사한 내용입니다. 하살표 부분의 표시점은 답안 채점 주요 부분 표시입니다. 이 답안지를 비교해서 보면 왼쪽에 있는 답안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지가 운곡 선생이 정조임금이 경연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어려운 문자를 내서 시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답을 적어서 내었습니다만 운곡 선생은 조용히 있다가 그냥 냅니다. 정조임금이 운곡은 왜 쓰지 않고 그대로 있는고 했더니 전하 잘 모르는 운자를 가지고 시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임금이 그 시험지에다가 삼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정조임금의 친필입니다. 지금 운곡당의 주인 어르신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금성산과 용문정 있는 주변에 무국대도 증산도의 증산교가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1943년부터 44년까지 강복이 되기 전 2년 정도 이곳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증산도를 계시를 한 강일순의 따님인 화은랑이 이곳에 교당을 짓게 된 경위를 써놓은 것을 보면 금성골의 이시문중에서 세운 용문정이 있는데 그 옆에 농막 한 채가 있어 그 집을 얻어 새로 짓고 지하에 성전을 구축한 뒤 치성을 올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빨간 선한 창틀은 일제 때 망을 보는 곳이었으며 왼쪽 붉은 표시는 지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지금은 수리하여 막힌 상태입니다. 국태민안을 빌기 위해 옥황상제 당군을 모시는 태일전터도 인근 춘산면 빙계 계곡에 있습니다만 증산도와 태일전 모두 국태민안을 위한 백성들의 마음이 좋은 길지에 모셔두고자 함이 아닐런지요. 증산법종교는 근본 이념이 후청개벽, 원시반본, 보은, 상생 이런 법규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국에 대한 어떤 당군 성전에 많은 보온을 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운곡 이희발 선생의 신도비도 만납니다. 경국대전의 중앙간직편에 행수법이 있습니다. 자, 행수법을 한번 볼까요? 행자와 숫자는 풍계 아래 관청 이름 위에 씁니다. 풍계가 높고 벼슬이 낮으면 부지런히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행. 풍계가 낮고 벼슬이 높으면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으로 수. 풍계와 간직이 같으면 행이나 수를 쓰지 않습니다. 이희발 선생 신도비가 그렇지요. 자언대부와 형조판서는 풍계와 벼슬이 같습니다. 자언대부, 형조판서, 시, 희정공, 운곡 이선생 신도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운곡 선생과 연관 짓게 되는 문화재들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학하고택은 운곡과 소우, 형제 가운데 막내인 이순발이 19세기에 지은 가옥입니다. 이분도 역시 영리하였지만 막내라
고향을 지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합니다. 정각들을 보면 20세기에 보수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네, 20세기 모습이 많이 보이죠. 학하고택 뒤편에는 경산 이태직의 동생 이태릉이 후학을 가르쳤던 양산서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형이 항일운동에 항거하다가 순직하자 서울로 상경하여 윤보선 전 대통령 부친인 윤치소 집안에 몸을 기탁하였고 심산 김창숙과 유림을 결집하여 성균관을 재건할 때 함께 협력하였다고 합니다. 양산 유집을 남기셨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별서가 있는 소당으로 갑니다. 중요민속자료 제237호인 소당은 건축가들도 찬사를 받는 별서입니다. 소당은 개인 사가 별서로서는 연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성산의 좋은 기운이 흘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연못의 물이 80%만 차면 자연적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면 이웃을 위해 베풀라는 교훈이 서려 있습니다. 송순의 한시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맞춰 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송순의 한시처럼 조상들은 자연 친화적인 관계에서 자연을 잠시 빌려 경관을 보는 것을 차경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족성, 생활풍습, 자연환경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나라마다 특성이 있지만 규모 압도, 축소 지향, 자연 순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네, 자연 순응입니다. 중국은 규모 압도이고 일본은 축소 지향이지요. 이렇게 우리 민족은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사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시겠죠? 소당 연못의 교훈은 채부잣집 따님이 이곳으로 시집을 와서 후손들에게 가르친 훈육으로 전해오는데 우리가 아는 채부잣집 근검절약과 함께 수신철학 6연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초연하고 타인에게 온화하며 일이 없을 때는 맑게 지내고 일이 있을 때는 용감하게 대처하며 뜻을 얻었을 땐 담대하고 시류에는 태연하라는 6가지 유견입니다. 이 6가지 중에 선생님은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득의 담년, 뜻을 얻었을 땐 담대하라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모두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소당에서 걸어 300m쯤에 학록정사가 있습니다. 학록정사는 학동 이강준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학동 3부자를 모시는 사당 강덕사가 함께해서 매년 4월 정일에 향사를 지냅니다. 정면 우측에는 현수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입교당 양쪽에 걸려있는 거인, 유의라는 편액이 있습니다. 이는 맹자 진신 33쪽에 나오는 구절로서 제나라 왕자 점이 선비에게 묻기를 선비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맹자는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르는 것이 대인이 할 일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거인과 유의, 산운말 영천이 씨의 정신이라 보겠습니다. 항록정사의 현판은 건립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현판이나 후손 와운제 이명천의 유고집에 따르면 대략 18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록정사 현액은 와운제 이명천과 친분이 있었던 표왕 강세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표왕 강세항은 호를 스스로 지었는데 등에 표범처럼 얼룩얼룩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표암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와운제 이명천 선생은 식산 이만부와 옥천 조덕린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정이품인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에 제수되었습니다. 가선대부 와운제 이명천의 비와 기각이 항록정사 옆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강세항 하면 여러 일화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창덕궁 후원에 옥류천이 흐르는데 정조가 표왕과 함께 옥류천에서 주변을 거닐었으며 목이 말라 음료로 배를 먹은 데서 지금도 옥류천에서는 배즙을 마신다는 일담이 있습니다. 옥류천 가장 깊은 계곡에 물을 저장해 못을 만들고 거기에 지은 정자가 자연스러움으로 보이는 청의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자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과 여기에 정조가 쓴 시가 있습니다. 항록정사 옆 삼부자 비와 더불어 유형문화재 제317호 유궁강상근을 보시겠습니다. 선조 37년 1603년에 강원도 관찰사 이강준이 벗들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고 적은 글입니다. 이 시기는 꼭 들러야 하는 순례지로 인식될 정도로 당시에는 금강산에 오르길 다들 원했다고 합니다. 유궁강상근은 현재 복간본 3책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강준의 후손과 자음의 사위 송세빈 후손과 부산의 고소 수직가 도종현 씨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이강준 후손가에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선조 37년 1603년에서 영조 11년 1735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유궁강상기 외에 이 호민이 짓고 한석봉이 쓴 강산문과 이정의 묵죽도와 이익의 감상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 금강산 기행문은 많이 제작된 편이나 이 작품은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고 문, 서, 화가 갖추어진 완전한 작품이라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작자, 필사자, 서화가가 당대의 명인이고 전례와 경위가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남은 산운마을을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